자율신경도 간이나 췌장 같은 다른 내장기관과 마찬가지로 피로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SOS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상 증상들이 생기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균형을 이루어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균형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상신호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패턴의 양상을 보이는데요. 교감신경이 치솟는 교감신경 우세형과 부교감신경이 치솟는 부교감신경 우세형이 있습니다. 먼저 교감신경이 막 항진이 되면은 마치 화가 난 사람에게서 보이는 신호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흥분하면 어떻죠? 일단 뒷목을 딱 잡잖아요.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눈이 커지고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호흡이 거칠어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혈압과 혈당이 모두 상승합니다. 입이 바짝바짝, 침이 마르고요. 음식 생각은 없어지고요. 먹어도 잘 체하고요. 밤에는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쉬워요. 이에 반해서 부교감신경의 톤이 너무 세지면은 심박수가 느려지고 기립성 저혈압이나 실신, 과민성 장증후군, 알러지, 무기력증, 우울감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사를 맞거나 침 치료 후에 갑자기 막 어지러지면서 실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 몸에 들어온 이 강한 자극이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아주 끼익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에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이 극도로 흥분을 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뇌의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신을 하는 것이고요. 이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신경의 이상신호는 보통 한 가지가 아니라 세네 가지 증상들이 동반해서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율신경의 가닥들이 한 가지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심장, 폐, 위장, 대장, 방광, 자궁, 혈관 수축, 이완, 체온 같은 내장기관의 모든 작동을 동시에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 건강이 좋아지고 무너지면은 역시 전신 건강을 위협하게 돼요. 스스로 자가 체크를 했을 때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실제로 이 신경의 균형이 깨졌는지 또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병원에서 자율신경 균형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심신여일, 즉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는 약재와 또 도움되는 음식들이 의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단위 그램당 가장 비싼 약재로는 사향이 있습니다. 눈, 코, 귀, 입을 비롯한 인체의 구교를 통하게 하고 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쇼크나 정신 혼미, 또 중풍으로 인한 뇌신경 손상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향과 함께 녹용, 당귀, 산수유로 조제되는 이 공진단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이기도 하면서 자율신경의 보약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비싸지 않으면서 약성이 뛰어난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대추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또 교감신경 활성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그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감신경의 피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반드시 섭취해야 이 자율신경의 균형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좋은 효능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추예요. 먼저 대추에는 과로로 인해서 고갈된 이 혈액의 재생산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의 발현을 유도해서 조혈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추는 한의학에서 오랜 동안 양혈안신, 즉 혈액을 보호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재로 쓰여왔는데 많은 연구에서 대추 속의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그러한 효능을 유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척추동물은 이 자율신경의 신경절들이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를 따라서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바로 서야 되는데요. 자율신경의 작용을 방해하는 자세는 구분 등이에요. 앞쪽 복부의 근육은 수축되고 뒤쪽 등 쪽의 근육은 계속 이완되어 있으면서 목도 이렇게 굽은 상태. 옆에서 상하축을 봤을 때는 배는 쪼그라들고 등은 수그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좌우축으로 봤을 때는 골반과 척추뼈가 틀어져서 뭐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틀어짐이 생긴 경우에도 자율신경 기능에 방해를 주어서 생리통, 변비, 위장장애, 두통 같은 증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율신경을 살리는 초강력 등배 운동을 같이 해볼 건데요. 바로 제기차기입니다. 여러분 제기차기 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기차기로 등배 운동을 할 건데요. 3단계로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앞발차기입니다.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제기차기 두 번째 동작인데요. 뒷발차기입니다. 등배 운동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왼발을 차 올려서 왼손바닥에 박수를 쳐준과 동시에 반대쪽 팔은 쭉 뻗어서 귀에 닿는 느낌으로 천장을 향해서 손바닥은 보이시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척추를 똑바르게 정렬한 상태에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세 번째 제기차기 동작은 끌어차기 동작인데요. 두 번째 뒷발차기와 마찬가지로 뒷발을 차 올려 줄 건데 같은 손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요. 뒷발을 끌어서 이렇게 끌어서 반대 손하고 박수를 쳐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역시 있어요. 이미 척추질환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너무 과하게,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선, 딱 그 가동 범위 안에서 조절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스로 의식을 하면은 빨리, 반대로는 천천히, 깊게, 또 반대로는 얕게도 할 수가 있죠. 교감신경은 호흡을 얕고 빠르게 작동시키고요. 부교감신경은 깊고 천천히 작동하게끔 해요. 꿀벌 호흡은 마치 벌이 날아다니면서 만드는 그 허밍 소리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자연 숨을 몇 번 쉽니다. 원래 이제 쉬던 숨을 천천히 쉬다가 입술은 닫고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셔요. 그런 다음에 HUM, 흠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 돼요. 그리고 소리가 다 사그러들면은 코를 통해서 다시 들숨, 그리고 다시 흠 소리를 내면서 날숨을 내쉬기를 총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일단 3번 정도만 같이 해볼게요. 자, 자세 편안하게 잡으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몇 번 쉬다가 입술은 닫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코로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번 갈게요.
이렇게 들숨 날숨을 한 5번 정도 반복을 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냥 몇 번의 숨을 조용히 유지를 하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 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호흡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 손은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은 배에 두면은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것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볼록해지면서 복부 위에 있던 손이 위로 올라갔다가 하면서 숨을 내쉴 때에는 배가 들어가면서 배 위에 손도 내려가게 됩니다.